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동시행양병권 사령 문제, 준사령 문제 확인했는데 45쪽에 다시 봅니다. 거기 보시면 인정 범위 3번 판례 내지 통설의 경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있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 빌려간 돈을 갚고 영수증 하나 끊어주시오 하는 것은 동시에 관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뭐가? 판례. 명문의 규정, 법조문이 아니다. 주의하시고요. 판례.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판례. 명문의 규정, 법조문 이건 없어요. 근데 변제와 채권 증세에 관한 변제와 채권 증세에 관한 요거는 판례든 학설이든 명문이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비슷하니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제와 채권 증세의 반환에 대해서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채권 증서를 나중에 받는다. 그리고 이게 선이행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먼저 갖고 나중에 채권 증세 반환을 받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요. 변제와 영수증이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의 관계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또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를 말소할 때 변제와 말소 있잖아요. 변제와 등기를 말소하는 거, 근저당, 저당권 이런 거, 이것은 역시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먼저 갚아라 선행입니다. 선행. 자, 45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46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한쪽 가로 4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확인합니다. 46쪽입니다. 46쪽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한쪽 가로 4번 보시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행관계입니다. 판례. 주택, 건물을 인도하고 명도하고 반환하는 것과 보증금의 지급은 동시행관계, 판례가. 근데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거라 4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규정에 한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로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새로이 격려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 의무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다. 이건 동시행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을 주인 아저씨 갑과 세입자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주인 아저씨, 갑은 임대인, 세입자, 을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5천에 합의를 보셨고요. 월세, 달세 차임은 30만 원. 계약기간 2년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후 만료된 후에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이사가는 거, 집을 비워주는 거, 명도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은 동생관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동생관계예요. 그런데 보증금을 안 주시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죠. 자, 임대차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하는 겁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와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등기는 대부분 임대인과 공동 신청이요. 특히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거. 그리고 언제? 그렇죠.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양식,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민등록송초본, 점유사실 확인서. 그거 해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그렇지. 을구 1번에다가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그거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제목, 등기 목적을 붙이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을 하는 건 임차권 설정 이렇게 제목이 주어지죠. 등기 목적이. 그러면 이때 1년 후 보증금 주겠대. 요거 말소해 달래. 그럼 요거 2번에 가서 1번 임차권을 말소하는 거, 이게 동생관계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안 해줘도 먼저 보증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증금 안 줘가지고 한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보증금을 주는 것이 뭐다? 선이행이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말소해 주는 것은 후이행, 나중에 줘도 된다. 이 얘기라고요.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안다스탠이죠? 그래서 우리 한쪽 거를 4번 공부를 해봤어요. 관련 판례. 이 판례를 이해하시면 보증금은 원래 판례에서 동생관계를 인정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을 때 그걸 말소를 구하는 것은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선이행하고 나중에 임차권,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후행관계라는 겁니다. 자, 48쪽으로 넘어갑니다. 48쪽. 두 번째 줄 보시면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을 병이 방화에 소실되었다. 헌행 민법상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계약의 효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4강 시간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요거 공부하셨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4강 시간에 공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536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537조 위험부담의 문제죠.
그리고 요거는 원칙, 위험 부담의 문제,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줄여서 채무자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538조는요. 위험 부담의 문제 예외.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발생된 문제라면 이때는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은 임의 규정, 그렇죠? 임의 규정. 특약으로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특약으로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 특약으로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 여기서 첫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서 우리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준 사례로 나와 있어요. 준 사례. 사례형 준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이죠.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을 제3자 병이 방화를 해서 소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위험부담의 문제, 요거죠? 위험부담의 문제. 그리고 요것도 역시 제일 먼저 사례형으로 놨으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문제의 제기 이렇게 써주고, 여기 위험부담의 문제를 의부터 써주면 좋겠죠. 위험부담의 문제를. 자, 위험부담의 문제 의는 뭐예요? 그렇지,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럼 원칙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예외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발생됐다면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한다. 요거죠? 그런데 우리 사례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례를 그대로 따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써야죠. 제3자 병의 방화로 발생돼서 갑과 을,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이게 없다면 원칙 채무자주의, 위험부담 채무자주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 제기 확인했어요. 자, 의 써주고 무슨 문제가 제기된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은 동생양병권도 위험부담도 쌍모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죠. 쌍모계약. 쌍모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계약 당사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대가 있는 채무.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어디요? 여기네. 요거는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요,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거.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체결 전 임의 불능, 계약 법률 행위는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불가능. 계약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는 경우죠. 계약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법률 행위가 뭐죠?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그 결과 일정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등을 말한다. 이거죠. 자, 법률행위 전에 임의불능이래요. 임의불능. 법률행위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계약이라고 하세요. 계약 전에 임의불능이다. 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불가능이다. 계약 후 이행 전에 불능이다. 이행 전에 불가능이다. 이때는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자 돌림. 후발적 불능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원시적 불능은 계약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경우에 계약 법률행위가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또 선의 여부 과실하면 발생된 손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지. 이때는요, 계약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그리고 537조부터 538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기책사유가 없었다. 원칙, 채무자, 매도인, 위험부담지. 예외, 채권자, 매수인에 대해 수령, 지체중 발생됐다.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를 취하고 있잖아요. 요거를요, 등기를 놓고 생각해 볼까? 등기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등기 완료 전에 틀려서 고치면 우리 뭐라 그래? 그렇죠. 경정등기다. 등기 완료 후 이사 가서 고치거나 개명해서 고치거나 도로명주소를 고치면 우리 뭐라 그래? 변경등기다. 변경등기. 그래서 우리 요거는 어디서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어디서 발생돼?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돼.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가니까 574조. 여기서는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후발적 불능이 뭔지 알죠? 그 한두 줄 써주면 되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을 물었을 때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다.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제3자 병에 방하로 발생됐다면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죠. 아무 얘기 없다면 원칙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을. 그래서 여기서는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하고 여기서는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효과입니다. 효과. 자, 책하고 조금 틀리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요건 먼저 나와요. 책에서는 이제 효과 먼저 나왔죠? 자, 그러면 효과는 첫 번째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에요. 요거는요 쌍방에 뭐가 없을 때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계약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 제일 쉬운 건 뭐죠? 제3자 병에 방화로 발생됐다 그런 얘기죠. 제3자 병에 방화로 발생됐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매수인 을과 이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고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에 방화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쌍방의 귀책 사유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쌍방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 갑도 매수인 을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 갑은 어떤 채무죠?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미 계약금 1,000만 원 줬다. 계약금 2,000만 원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면 그거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으므로 계약금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럼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받은 거 돌려주고 건물은 화재로 불타버리고 이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니 시간이 좀 걸리고 나만 손해를 봤어. 그걸 뭐라고 그래? 그렇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는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왜 채무자죠? 돈 빌린 게 아니라 계약 후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채무가 있다. 계약 후 물론 대금을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대금 지급 후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채권자고 매도인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어디 나와 있어요? 네? 48쪽에 나와 있죠? 48쪽 그리고 49쪽 4번의 효과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효과.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예외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외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예외입니다. 두 번째 예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외. 자, 효과에다가 원칙과의를 다 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예외. 이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 경우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우리 책 48쪽, 49쪽에 보면 나오는데 약간 목차를 달리 해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수인 을, 이분이 채권자라고 그랬죠? 매수인 을이 왜 채권자예요? 왜? 그렇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권리죠? 물론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입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 권리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의 지체 중 발생됐단 말이죠.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를 갖다가 우리는 수령 지체다 이렇게도 불러요. 수령 지체다. 그리고 이거는
채권자 매수인을의 귀책 사유가 있다.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 중에 과실만 있어도 돼.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있다는 겁니다. 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해서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계속 미루다가 제3자 병의 방화로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 고유 과실이 있으니까 쌍방이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면 안 돼.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채무로부터 벗어나지만 매수인 을의 수령 지체중 발생됐으니까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계약금만 줬다. 그럼 나머지 중도금, 잔금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행 불능의 문제입니다. 이건 소속이 뭐예요? 채무 불량의 문제라고도 하죠. 채무 불량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채무 불량의 문제.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금 우리 효과를 하고 계시죠? 효과. 이건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예요? 그렇지.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원칙을 적용하는 거고. 매수인의 귀책 사유 수령 질체중 발생됐다. 그럼 예외 채무자 위험부담률을 적용하는 거고 원칙과 예외. 이거는 주의할 것이 우리 537조, 538조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채무불량의 문제. 그 중에서 이행불능의 문제지. 채무불량 뭐가 있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사정 변경의 원칙,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채무불량으로도 약수령 문제로 테마, 주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지. 왜? 이때는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예요.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건 뭐야? 매도인 갑의 방화로 화재가 났대요. 그러면 이건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니까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뭐 없이? 최고 없이. 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 언제? 채무불이행, 수령, 이행, 지체중 발생했을 때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번에는 쌍방이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쌍방이 귀책 사유가 있대.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으면요. 그렇죠. 원칙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지. 매수인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요.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수령 지체중 발생됐다고 보고. 그럼 매도인 쪽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건 채무불량, 이행불량의 문제지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부담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와 매수인 귀책사유 수령, 지체중 두 가지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건물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쌍방이 이 건물에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어떻게 했어요? 소주를 두 분이서 5병이나 드셨잖아. 그리고 안주를 갖다가 뭐로 드셨대? 새우깡. 그럼 뭐가 생겨요? 어떤 분은 깡이래. 깡다고.
그래서 이 안에서 건물 안에서 두 분이서 뭐 하셨대? 불놀이. 아니 근데 불놀이가 맞습니까? 불놀이가 맞습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 무슨 소리예요? 두 분의 방화로 이 건물이 소실이 됐다. 소실이 됐다는 건 70% 이상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불타버려서. 그럼 이때는 쌍방의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해결해 여러분? 그렇지. 둘 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상계 문제다. 이건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거 사례 문제, 준사례 문제로 나왔으니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문제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은 우리 책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50쪽을 보십니다. 맨 끝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책 50쪽 맨 끝에 보시면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연명은 어떻게 등해하는 것이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요거는 의의에 써줘도 돼요. 이는 입법 정책의 과제로서 우리나라는 채무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얘기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언제? 쌍방기책사유 없을 때 제3자병의 방화로 발생됐을 때 문제의 사례에서 갑은 건물의 양도 의무를 면하나 그것과 대가적 관계 있는 의뢰 대금 지급 채무도 또한 소멸한다. 왜? 제3자 병의 방화로 발생됐으니까 쌍방이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무로부터 벗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채무에 관한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자기의 책임 아래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 왜? 제3자 병의 방화로 발생됐으니까. 쌍방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쌍방이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 소리죠. 매도인 갑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저 매수인 을은요. 매도인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누구? 매도인 갑은 제3자 병 방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남고 쌍방이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면하게 된다. 왜? 제3자 병의 방화로 일어났으니까. 그게 문제 해결입니다. 해결할 수 있죠? 자, 우리 51쪽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51쪽도 51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5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